법무를 하니까 그 정책을 들어가고 도망가고 살아. 자, 주요 시간입니다. 주요 전반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한 2주,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역이 다루고 있는 것은 우주의 삼라만상 그리고 인간의 세계까지 다 다뤘는데 그 많은 것을 다루고 또 정신적인 것까지 다루려니까 그 당시 또 언어가 문자가 충분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천지인 이 삼재라고 하면 전체 우주 전체 만사 만물을 만물의 이치를 담아내려니까 그 당시 문자도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고 그것의 이치를 깨달은 분은 깨달아서 후세에 전한 것인데 그 방법이 구호와 숫자, 수와 구호를 썼다. 좀 더 진행되어졌다고 하면 천간지지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후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부호가 바로 그리고 만사만물이니까 많으니까 이 세상 변화도 크고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문자가 또 이렇게 통용되는 문자가 없던 시절이라 그 이치를 깨닫고 후세에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그 후세에 전달한 방법이 바로 괴효하고 역순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괴효만 가지고는 그건 공간에 나타난 공간적인 세계에 말하자면 한계가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의 세계를 담아내기는 부족하니까 그 수를 가지고 사이클 수를 가지고 그걸 역수라고 하는데 책력역자 역수, 책력, 양력, 음력할 때 역자 그 역자에다가 수를 써서 역수의 논리를 가지고 이치를 밝혀놓은 것이다. 그 안에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길, 인간의 길이 이렇게 도출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역의 아웃라인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문장을 해석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역은 지금 말씀한 대로 어떠한 논리 형식, 상징 논리 형식이다. 상징적인 부호를 가지고 이치를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 부호가 그게 이제 괴효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일단 상식적으로나 기본적으로 아는 것은 괴효로 되어 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주역을 처음 들어가는 길은
괴효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괴효를 이해하는 방법. 괴효를 이해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 이 책에서는 설괴편이다. 그러니까 주역을 공부하려면 일단은 지금까지 뭐 공부를 많이 했지만 다시 또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문장을 짚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한다면 제일 먼저 할 때가 어디냐면 설괴편이다. 말씀설. 그리고 괴. 그러면 괴를 설명한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괴를 설명하는 것. 근데 여기서는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성인의 글이 아니라는 말이 돼요. 성인의 글은 경이라고 합니다. 경. 그래서 전자는 주역에서 공자가 쓰신 건데 공자는 성인이니까 전이라고 하지 말고 편이라고 하자. 그래서 설괴편, 괴를 설명한 편. 그러니까 이거를 첫 번째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설계편의 문장도 뭐 많지는 않아요. 11장으로 되어 있나요? 11장으로. 그래서 거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아웃라인을 설명을 그냥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지금은 문장을 가지고 문장을 해석하면서 설명을 하면 이제 그 문장 뜻을 설명하면서 하면 왜 이해가 쉽게 되어집니다. 그 이하된 주역은 그러면 괴로워서 설명을 했는데 주역은 무슨 내용을 설명했는가? 말씀하고 했는가? 변화의 원리.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변화하니까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 그 뜻이 굉장히 넓어요. 변화. 그런데 주역에서의 변화는 만물의 어떤 모양이 변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 변화의 법칙을 핵심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생겨나서 자라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완성된 자리에서 다시 생겨나서 또 자라고 또 완성되고 또 생겨나서 자라서 완성되고 그 생장성으로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동네 주역을 공부하면 그냥 현상 세계의 변화, 공간에 나타나 있는 것들의 변화, 또 시간 변화를 하더라도 사시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정도의 변화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변화의 핵심은 사이클의 변화가 숨겨져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사이클의 변화. 그러니까 그것을 크게 말하면
생장성 이렇게 이제 보는데 생장성도 시간도 사이클도 생장성의 사이클이다. 생의 사이클은 우리가 뭐 식물의 씨처럼 이게 완벽한 것이지만 그 시간 사이클이 자라는 과정에서는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윤달이 있고 또 뭐 들고 모자라고 남고 넘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이런 얘기. 그것은 생장 과정의 사이클이에요. 그 다음에 그 우주가 완성되어지는 사이클은 시간 사이클은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는 들쭉날쭉한 것이 아니라 열매는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 사이클이 완성의 단계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기 전을 선천적 시간이라고 합니다. 선천적 시간, 완성된 비의 시간을 후천적 시간으로. 그게 이제 그러한 논리가 정역의 출현으로부터 그것이 완성된 거다. 이렇게. 이론이. 그래서 그 정역이 나오기 전에 선우천의 논리가 옛날에도 선우천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소강절에 특히 시간론에서 선천, 후천을 얘기하는데 그 소강절의 선천, 후천설은 출생하기 전을 선천이라고 하고 출생한 뒤를 후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으로 잘 태어났다면 부모로부터 내가 태어나게 된 부모의 그 육신이 나에게 선천이긴 거죠. 그 선천에서 내가 태어난 거니까. 그것이 이제 소강절 시대에 또는 정역이 나오기 이전에 선우천 논이었어요. 근데 계사보다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설괴 제 6장은 완성의 논리, 성 사이클의 논리를 괴 순서 논리를 말씀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완성이라고 하는 완성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때가 이제 후천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논리로 밝혀놓은 것이 바로 이제 정역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씨가 싹 트는 논리가 복의 팔궤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싹 트어서 자라는 과정의 우주 만물의 자라는 과정의 시간 사이클 논리를 그거를 문왕 팔궤도로서 설명을 해놨다. 그런데 우주의 열매격인 팔궤도가 설명만 되어 있지 그림은 전해지지 않았어요. 전해놓지 않으신 것이 설교 제6장이다. 그러니까 설교 제6장을 밝혀놓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래의 역의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역이 그 완성을 상징하는 열매를 상징하는 8개 도상인 정협 8개 도상의 출현으로 그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괴원원리는 이제 3단계예요. 실제적으로 씨, 생장,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성. 그러니까 그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그 다음에 미래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나타난 그러한 논리이기 때문에 괴는 세계가 있다. 그런데 그 씨나 열매는 그 원리가 같은 거예요. 씨나 열매가 같기 때문에 열매는 그 내부 구조나 또는 거기 프로그램이 생장 프로그램이 거기에 있는데 씨나 열매는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도상으로 그린 것이 씨와 열매는 하나로 그렸고 하도라는 그림으로 그렸고 생장의 논리는 그 수리 논리로서 낙서라고 하는 그러한 도상의 원리가 두 개로 도상은 두 개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 9장은 페이지로 말하면은 이 371쪽 제일 끝에 줄 371쪽 제일 끝에 줄 천일지, 천삼지사, 천오지우 이렇게 천지를 수로 상징하는 거예요. 지십까지 딱 했잖아요. 근데 그 지십 그것을 가지고 천수는 1357구니까 5이고 지수는 2480이니까 또 5이에요. 그것이 16273849 5으로 5 위치에서 서로 짝 지어져 있다. 상득이라는 건 짝 지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시면 원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천수가 25고 치수가 30. 그래서 55수. 이것이 성변화 행귀신의 하나의 그 상징 논리 체계다. 372쪽에 그 문장 세 줄 문장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사실. 그게 하도를 하도고 그 다음에 대연지수 50이니 기용은 46구라 해서 1, 2, 3, 4, 5, 6, 7, 8, 9까지 쓰는 논리를 얘기한 낙서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고 낙서 원리에서 생장하는 과정에서 윤달도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데 다 완성되어지면 373쪽에 그 같은 쪽에 마지막 줄에 건지책이 216이요 곤지책이 146사가 건책은 양수책이고 곤지책은 음수책인데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일정한 배수로 합쳐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건의 작용수, 건이 주동하는 작용수가 216일이고 곤의 작용이 위주로 작용하는 수가
144다. 이게 합치면 이게 삼천냥지의 논리예요. 지난 언젠가 얘기했는데 3대 2의 논리예요. 그래서 216을 3, 그 다음에 144는 2의 논리라서 그걸 합치면은 얼마냐면 삼천냥지의 작용으로 완성되어진 것이 360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360일 사이클이 이거 완성 사이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이건 대략 1년 365과 4분지를 대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인데 그것이 정역이 출현 이후에 이게 계략이 아니라 이건 완성되어진 사이클, 1년 사이클 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1일 1도씩 하면 공전에 360일이면 한 바퀴 도는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이클로서 이게 정역의 기수로 제시해 놓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풀이한 것이 바로 정역의 말하자면 논리체계다. 이제 그런 아웃라인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이제 수를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괴를 위주로 한 논리 체계가 주역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렇잖아요. 8괴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괴 안에는 속에는 수의 논리, 시간 논리가 들어있다.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첫째 걸 알아야 될 하나요. 우리 기억해야 될 기억 공부를 하려면 이제 그러한 이러한 아웃라인을 우리가 설명을 한 것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인데 이번 오늘부터는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문장에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 문장에서 확인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강독이라고 하면은 강하여 읽어나가는 것이니까 원문을 경전을 그 경을 성경이라고 하면 뭐 기독교 바이블만 성경이 아니라 원래는 성인의 경전이라는 뜻이니까 여기도 성경이에요. 역경을 문장으로 공부를 해야 우리가 그 말하자면 그 논리 체계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아웃라인을 공부를 했지만 문장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얘가 확인하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강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것이 이제 첫 번째는 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주역을 이해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역에서 말씀 달아놓은 것, 괴에다 달아놓고 효에다 달아놓고 또는 뭐 단에다가 말하고 단이라고 말하고 상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해서 달아놓은 말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매달아 놓은 말이다 해서 이제 계사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읽어야 할 것이 계사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괴자가.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간체자를 이렇게 써요. 뭐 뜻은 같은 얘기인데 몇 개자인데 원래는 이
이 글자가 이제 원사예요. 이 글자도 있긴 있고 있는데 이거를 같이 써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사람인 변에 썼기 때문에 사람의 작용, 사람이 맨다는 뜻이 들어있지만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안 쓴, 그전에는 같이 안 썼는데 이거는 하도 이제 번거로울 번자에서 번체자라고 해서 안 쓰고 간체자로 쓰는 거예요. 간다는 글자. 간체자가 많잖아요. 네, 이것도 간체자를 계사라고 쓰는 거예요. 이 계사라는 말이 바로 매달을 게, 그러니까 괴에다가 건은 원코, 형코, 이코, 정하니라. 그러니까 원코, 형코, 이코, 정, 요 네 글자가 괴 매달아놓은 괴사예요. 근데 그걸 괴사와 효에 매달아놓은 말을 효사인데, 괴사와 효사를 한꺼번에 둘 다 매달은 말이다 해서 계사라고 하는 말은 괴사와 효사를 합쳐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읽어야 될 부분이 계사인데, 계사는 상하편으로 문장이 많아요. 설교편보다 많아요. 사실은 요거를 먼저 읽어도 되고 또는 뭐 차례를 나타내는 석괴전이라고 하는 게 석괴. 편자를 빼고 전자를 빼버리고 설괴 아니면 석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사실 전자는 일단 붙이지 말고 석괴 편도 있고 그 다음에 잡괴 편도 있어요. 근데 석괴도 중요하지만 계사를 먼저 공부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계사, 세 번째 석괴, 그 다음에 이제 괴사와 효사를 본문 읽어가고, 그 다음에 상사와 단사도 표별로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는 하여튼 설교를 먼저 해야 된다. 이것도 했어요. 지난번에 했는데 다 중간에 오신 분도 있고 다 잊어버렸을 테고, 그 당시는 또 뭐 자세하게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들은 모르니까 한 번 더 들으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주역은 삼라만상의 모든 변화와 도리를 발설문 책인데 우리가 급할 건 없어. 뭐 삼라만상 다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변화를 알고 해서 우리가 변화에 대응을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그것을 시간 변화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사시 변화로 보냐, 일상적인 그냥 것의 변화냐. 이제 그렇게 과거에는 일상적 변화로만 봤기 때문에 공부를 잘못하면 점으로 봤다고, 점으로 본 것도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근데 사실은 점도 큰 점이죠, 사실은. 선천의 현상과 후천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거니까. 지금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대가 한 40-50년이 인류 역사 수천 년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이것도 우연의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어떠한 때가 우주가 열매 맺는 때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열리니까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천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후천 변화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서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기 3 그다음에 4는 이제 뭐는 본문이라고 한상사 그다음에 작게도 여기는 순서가 없이 이제 같이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처음 자리를 보십시다. 처음 읽어야 될 것이 419쪽 석자 성인지 자격에 유찬호 신명이 생시하고 그러니까 삼천양지의 수하고 관변어 음양이 입괴하고 발휘어 강유의 생효하니 하순어 도덕이 이어의하며 국리 진성하여 이지어 명하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줄의 늘 첫 번째에서 석자 성인지 자격이하에 그건 대전제고요. 유찬호 신명이 생시 삼천양지의 수 이것이 이제 하나의 논리고 그 다음에 관변어 음양이 입괴 발휘어 강요의 생효 괴효 그러니까 시간 논리 시간의 변화의 논리는 생시 의수고 그 다음에 공간의 부호 논리는 괴와 효고 두 번째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 줄은 화순어 도덕 그러면 인간의 도리예요. 화순어 도덕 이어의 국리진성 이지어명 성과 명 본성과 사명 이게 인도의 문제예요. 그러면 앞에 두 개는 천도와 지도예요. 천도는 뭐라고 해서 천도는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논리를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뭘로 얘기했냐면 시와 수로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도는 공간의 생육 원리니까 공간 논리니까 괴나 효라고 하는 부호를 그림으로 공간의 그림으로서 표시한 것입니다. 그림은 그림으로서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천도와 지도를 천도 위주는 시간 논리를 위주로 한 논리이기 때문에 시수라고 하는 하도낙서라고 하는 논리 체계를 위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간의 그림을 그려서 상징한 지도 논리, 이거 지도예요. 지도는 공간의 생육 원리이기 때문에 땅에 이게 공간이잖아요. 공간에 생육하는 원리니까 공간의 형식. 수는 하나, 둘, 셋은 그것은 시간의 어떤 논리 체계고 공간의 아래 위에 이렇게 궤를 그린 거는 이건 공간에 표시하는 공간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천도, 괴호는 지도. 그 다음에 인간은 뭐예요? 도덕 논리니까 인간은 도덕을 화순하고 그리고 의리에 다스려지고 그리고 이치를 잘 따지고
그래서 자기의 본성을 다하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인간의 사명, 천명을 다 하는 것. 천명에 이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줄은 이거 인도예요. 그러니까 주역은 뭐예요? 천도, 지도, 그리고 뭐예요? 인도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천도에 대한 얘기, 지도에 대한 얘기, 인도에 대한 얘기. 이렇게 세 문장으로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는 뭐 천도지도는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시 변화는 알고 날짜 가는 건 알고 따지면 됐지 어떤 변화를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괴요만 잘 따졌던 것이고, 그리고 괴요도 그냥 점 치는 걸로 해서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만 오해를 했죠. 그래서 중요시한 거는 마지막에 인도를 중요시했어요. 주역에서 인도를 중요하시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인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뭐라냐면 설괴 1장부터 우리가 잘 이해해 나가면 주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그러면 우리가 육하 원칙으로 말하면 누가 참 역을 지었어요? 누가? 주어가 누구예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그거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 육하 원칙으로 풀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누가 성인 무엇 하는데 역을 짓는데 그렇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바로 유찬호 신명해가지고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예요. 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생장하는 진행하는 그거는 그 수의 차례를 밟아서 그게 수에 의존을 했다 이게 수에 기댔다 기대를 있자. 그래서 학세 논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신명에 극히 동참하기 위해서 찬동하기 위해서 신명의 작용에 보이지 않게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찬동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이 그럼 뭐냐? 신명이 바로 귀신 진자, 그래서 발별명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 언어 속에도 신명이 많이 있죠. 우선 뭐 신명이 나야 뭐 한다는 정신세계 내지는 뜻의 세계, 변화하는 우주의 이치, 뭐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은 천지의 음양의 합덕 변화의 그러한
원리, 천지음양의 변화 합덕에 뭐 귀신 같은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고 밝혀내기 어려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신의 세계라고 보는 거예요. 천지, 우리가 그걸 설명하자면 천지음양의 생성 합덕 변화의 그러한 하나의 작용, 원리, 그러한 것의 현상 변화, 그러한 것에 그걸 누가 하느냐? 그것은 천지가 하는 거예요. 천지가 모든 생명을 창조하고 변화시키고 육성시키고 하는데, 그것을 성인이 아무리 성인이 위대하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무엇을 힘을 보탤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뜻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뜻에 찬성했다는 것뿐이에요. 찬자가 찬성했을 뿐이지 성인이 창조하는 건 아니니까. 성인은 그 하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거기에 뜻을 보태는 거예요. 뜻을 보탠 거예요. 무슨 작용을 보탠 게 아니라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소리 있는 세계가 아니니까 인간이 무슨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그 천지 창조의 뜻을 동참하는 거예요. 찬동. 우리가 찬성을 찾자. 이게 찬자가 있잖아요. 유찬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제 먼저 선자를 쓰기도 해요. 여기는 먼저 선자를 썼네. 아니 무슨 회의를 할 때 무슨 발언을 해서 의견을 내면 거기에 뜻을 같이 하면 뭐라고 그래? 찬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찬자가 들어간 거예요. 천지하는 일에 힘을 보태는 건 아니고 그 천지 창조의 뜻에 동참을 하는 뜻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찬성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찬성이냐? 힘으로 보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뜻을 찬성하기 때문에 뭐예요? 보이게 힘을 보태는 게 아니고 뜻으로 안 보이는 상태로 찬성하는 거예요. 이 유찬이라고 하는 말은 안 보이는 그윽할 유자예요. 유찬했다는 얘기예요. 현상적으로 보이게 찬성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야. 왜? 뜻이 하는 천지의 창조의 만물 창조의 뜻이고 만물 육성의 뜻이기 때문에 거기다 어떻게 힘을 보태? 보이게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 그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 땅님의 그러한 부모와 같은 그러한 공덕에 마음으로 뜻으로 찬성을 해서 그것을 밝혀가지고 이치를 밝혀서 후세에게 사람 노릇하면서 살도록 길을 열어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유찬어 신명이라는 말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찬동을 하면 행동으로 찬성하고 손을 들어서 찬성하고 또는 무슨 가서 일을 도와주고 힘을 보태내는데 근데 인간이 천지하는 일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서 거기에 동참을 하고 거기에 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그냥 그 뜻을 받들어서 그 뜻에 따라서 후세 인류가 사람들이 그 뜻에 잘
순응하면서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길을 이렇게 잡초제거해서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뜻으로 마음으로 찬동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유찬이라는 말은. 그걸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뜻의 세계를 성인이 깨달아 보니까 바로 시간을 운행하는 그러한 일이다. 그거예요. 무엇을? 바로 그 시간의 흐름, 시간의 원리, 시간이 흘러가는 원리를 깨달아서 이제 유찬에서 깨달았는데 그거를 알려주려니까 뭘 했느냐? 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시를 만들어낸 거예요. 시가 뭐냐? 시가 바로 하도낙서다. 그러니까 백줄기의 풀이라고 하는 글로 이렇게 글자는 모여져 있지만 이게 백줄기 풀이 아니라 글자를 풀어도 10개 풀초자가 아니고 20를 의미한다. 20이 늙을 노자, 그 다음에 늙을 노자, 그 다음에 20이 늙어서 이루어진 날일자 썼잖아요. 그 시자가 초도로 보면 풀이지만 위에 초도가 아니고 열습 2개, 20으로 보면 이거는 백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늙어 20이 자라서 100으로 완성되어지는 거. 그 하도낙서에 합한 거다. 하도는 뭐예요? 씨가 자라서 씨가 55고 자라는 것이 45니까. 그래서 씨와 자라는 것을 합친 것이 바로,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게 뭐냐면 20수예요. 하도가 15와 낙서의 5. 그게 바로 20이란 말이에요. 수로 말하면 그 20이 핵의 수인데 그것이 21, 22, 23, 24 이렇게 자라서 80을 자라면 그게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에서 싹 트는 수가 21번째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37일 만에 인간으로 생겨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우리가 연결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래에는 실초라고 했는데 이게 실초라는 말이 아니고 역수다. 시간 원리를 의미하는 그런 글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풀이 늙어서 이루어진 날일자를 그 밑에 있는 게 왜 늙은 날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풀이라도 풀이 안 늙는 풀이 어디 있어요? 다 늙어서 열매 맺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글자가 아주 묘하다고. 종래에 초도변이 있으니까 풀로 해서 전설의 풀로 이렇게 그래야 그 다음에 그것이 작용하는, 그것을 씨로 전체로 해서 작용하는 부분 삼천냥지 작용, 그 작용수예요. 그래서 작용수로 그 단계를 그 수 단계로 의존해서 밝혀놨다. 그러니까 용어는 하도낙서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하도낙서부터 얘기를 하죠. 삼천냥지부터 쉬었다 얘기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요? 그게 그때 중요한데. 이따가 아이고 50kg 키우시는 작품 뭐 작품이 여기 이거하고 언제까지? 이번? 선비하고 성비 그거 말고 이거 선비야 나는 또 이걸 써 교수님 반대하는 거 이거 교수님 써야 이거 내가 당신 폰 있을까요? 그래 소개를 다쳤어 내가 가지고 있어 소리를 그거 인터넷에 들어가봐야 돼 그래서 뽑아서 그 교수님 강연 전에 박수를 넣으면 최선을 그거 이제 너무 제가 저는 지금 아니 그게 이제 저거는 많지 뭘 조용한 거 먼저 세상으로 당하는 제집 벌어나고 있으시죠. 여기 있으셔. 잘 보시는 김상현 씨 책을 갖고 와야 그럼 돼. 이거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네. 김상현 씨그 진품이라는 인원이 많아야 될 거. 그래 인원이 많아야 될 거. 그럼 책 갖고 와야 돼. 자기 책을 남자만 쓰는 있어야지. 저기 책 누가 필요한 책 사람이 있겠어? 응? 다 있는데. 인방사고 무엇을 사나. 여기 논어책 없고 몇 개 있어. 지금 몇개 필요해. 너는 저기 다 왔어 책이? 15권씩. 논어책이 나왔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해줬다. 야. 논어책이 나왔다고? 하나 나왔어. 이거 없는 사람이 몇병 있어. 나도 했어. 나도 남자가 가져가버렸어. 밖에서 남자들만 물어봐. 빨리 출가하라는 거. 남자 어디 있어? 밖에 다 있어 남자. 남자들 어디서 차고 박수 하지 마. 왜? 이거 거기 가야 가서 하나 사야 되겠네. 안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럼 왜 팔아요? 이런 거를 이뭐 시에서 빵 찍어내는 웬만한 또 찍어내면 팔지만 이거 하나 써야 열심히 공부해서 그몇 년째 똑같은 건 그럼 그러면 이거 거기 가서는 뭐 자기 정신에 빠져서 오늘 정신을 신경하는 거 하면 오늘 책 오늘 언제 갔어요? 어제 그제 어제. 목요일 문자를 가져가지고 수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비문이야 비문 수요일 날 했는데 거의 치료 치료해서 수요일 날 했으니까 빨리 안 났지. 수요일 날 안 하는데 이제 한 번도 못 왔나. 그 사람 있었네. 네. 남편. 아 저요? 화살이 가까이 그래 진짜 그건 안 돼. 성백이 잘하는. 그래서 한 달 정도 일을 하면 많이 안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주자고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저 예측을 쳐버려. 보면 아는 사람 있겠네. 아니면 너 뽑으려고 하는데 다 뽑았어요. 얘네 아빠가 전혀 안 움직였는데 2시간씩 나와서 8일간 정원 공부를 할
초대작가. 결청이랄까? 이 사람은 진짜 명교 전교를 아쉬운교. 그렇지. 이제 어쩐지 모르겠네. 저 아이가 살자고 안 먹는 거 그냥 소개로 아이고. 아이, 그냥 돈이 요새는 바빠요. 매일 뭐 사는 게 많아서. 그것도 시집가서 시작하는데 일치 안 먹고 이거 와서 먹는 그것도 아스카자르틴. 내가 여기 비밀을 알려줄게. 이거랑 말다 나와봐. 여기 엄청 저기 안가 들어가서 이게 무슨 알으면 30년 전에 못 입던 거 다 입었는데 살 빠졌어. 10kg 빠졌어. 이런 거 다 못 어떻게 입었어. 어떻게 살 빠져? 밥 안 먹으면 살 빠져. 이거 좀 봐. 이거 얼마나. 논산에서 강의 중이라 지금 지금도 쉬는 시간이라 잠깐 먹기 싫어서 하면 이따가 한 열흘을 안 먹었어. 이따 밥을 먹었는데 이따 언제 저가 뭐 깔아야 되지? 바늘게 하고 있어. 오늘은 시간 없어. 밥 먹는 게 살찌면 기름. 내일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기 뭐 저 지갑은 그런 지갑은 예. 네 어디서 해요? 저기요. 노노. 그때 거기 어디죠? 그거 하여튼 저 주소나 좀 보내주세요. 그럼 내일 만나면 되겠네요. 안 가도 되고. 네. 카드 정리 내일 저만 아이고. 카드 값은 얼마예요? 저번에 어떻게 했는지 막 소리 아까 오니까 짝짝이. 그리고 빛깔이 네. 어떻게 만드는 되게 거야? 진하죠? 아, 그냥 몰라요. 아, 내용. TV에서 하나 봐요. 아, 그러시구나. 저렇게 해서 딱 좋아. 근데 진짜 집에서는 저런 맛이 안 나. 저렇게 만들 수도 없지. 맞죠? 공개라고 만들 수 없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게 72년도라고 써있던데, 여기에. 되게 오래된 그런 회사인가 봐요. 그럼 50년도까지 since 72년에 50년을 넘은 거예요. 회사 설립된 그러니까 영국으로 그 세계 수출도 한 거잖아. 외국에. 우리나라 케이크가 아니에요. 김밥을 갖다가 미국에서 그렇게 사먹는 거 거지. 근데 운동을 어떻게 해줄까? 전자레인지 대통령 그거 되게 이상했어.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냉동이랑 가지고 냉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카레도 먹자 냉장고는 상하지랑 먹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맛있다. 근데 그러면 공기를 안 써야 돼. 근데 그렇게 먹을까? 꺼내놓으면 되지. 꺼내놓으면 똑같은 거래. 근데 또 이거는 야채가 어려워. 이거 똑같은 거지 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어? 물어보자. 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나와. 사진 잘하시는데? 논어책은 전리가 있어. 이건 면사무소가 있어. 바꿔야 돼.
가다가 들리지. 그 저거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아니야. 전화하는 건데 그런 거는.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다 나가서 햇볕 쪼이고 앉아있어. 나가서 햇볕 쪼이고 앉아있어. 공부하기 싫으니까. 공부에 제일 붙여야 되는 거. 그걸 싫어하면 이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여기에 이 한국학설을 제가 그때만 해도 노를 책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래요? 요합이 그러니까 합이 저희 옛날 저쪽 하더라. 할때 그 뒤에 상극하면 서로 이렇게 얻어가고 그러시잖아요. 다른 합, 요합이가 하면 이게 음양합을 말하네. 처음에 취업생으로 우리 천일지사로 합이나 맞죠. 숫자 합은 숫자 합은 그러니까 다 해서 40몇 명이 들어있어요. 상합한다는 서로 득합했다는 또 20번 그러게 두자가 핵심이네. 득합. 그죠? 썼단 말이야. 가교합이라고 이게 각자가 어딨어? 없이 각자는 나는 그런 사람들 5명 어디? 나도 다 가져왔어. 요거는 못 나와요. 하도 낙설이 그치? 그렇지. 여기 이강교합이라고 이 엄청나요. 오이상득을 안 맞네. 이게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오이상득 그러면 이게 상득한 아까 말씀하실 때 상득이라는 건 서로 이제 얻어나가는 서로 채소잖아요. 얻었다는 얘기. 그럼 여기서 볼 때는 1이 6을 얻고 2가 7을 얻고 그러니까 1, 6, 7, 아, 그거를 8, 4, 9, 50 이렇게 그렇죠. 합하지. 그럼 그것도 이렇게 은양합이 상득을 하는 것은 짝지어져 있다는 뜻이고 뭐야? 음양이 짝지어져 있는 1, 6, 7, 7, 3, 8, 4, 50. 50으로. 그래서 합하면 각각 합하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어서 청수를 합한 것은 25, 지수는 30. 요걸 이렇게 설명해요. 요것을 설명을 아, 이게 요것을 이게 13579 천수 13579는 합치면 25고 지수 2468은 합하면 30이다. 이라 그렇게 해서 합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음양상득이라는 네, 오이 하면 이제 방위도 얘기를 한 거죠. 오이가 자리를 중앙 요거를 얘기를 뭐라고 하는 것 같이 그런 얘기니까요. 윤석지 씨라고 내가 있는 거래서 내가 듣기를 운원님 재밌어요. 잘못 들으셨구나. 걔가 발음을 잘못했어요. 요거 요 옆에서 이걸 그대로 다 갖다 드리는 거죠. 자기 저서 아니게 네, 자기 조수나 아직 안 먹었어요. 여기저기 빼면서 근데 이만큼에도 하면 속이 색깔이 했다는 얘기예요. 조금 봤는데요. 아, 여기 배경을 그러면 소금이 필요 뒤에 없구나. 소방대 필요 없어요. 오빠 나한테서 예, 이거 역학제목에서 빼가지고 여기다 쓰려고 하는데 이거 어렵더라고요. 근데 또 가만히 보면 교수님 하신 말씀이라 수석을 저걸 매장 볼까요? 그러니까 혼자 다 제가 설명 배운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원문을 해석한 걸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앉으세요. 들어오셔요. 다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아예 두꺼운 건 종을 하나 매달아야겠어. 종을 이렇게 막 치야겠어. 그거 가르쳐줘. 흔들어. 좀 있어야지. 학교 좀. 그래도 쉬는 시간이 제일 중요해. 종 큰 거 이만한 거 갖다 매달아. 자, 그 다음에요. 이어서 삼천량지는 하늘의 작용은
세수가 작용을 하고 땅은 둘을 작용한다 이런 얘기인데 하늘은 천도도 주관하고 자체도 주관하고 지도도 주관하고 인도도 거기에 포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도가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천의 하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하늘 빼고 자신하고 인간의 도리하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삼천양지는. 그러니까 지도는 두 몫을 하고 천도는 자신까지 세 몫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제목밖에 못해. 제목밖에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1은 곱해봐야 1은 1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3, 3은 9. 삼재를 다, 셋을 다 총괄하니까 3, 3은 9가 되고요. 땅은 하늘을 빼고 둘밖에 안 되니까 삼재를 공간적인 작용 세 가지를 다 공간작용만 하니까 이 하늘을 빼고 지도와 인도의 그 세 가지 천지인 셋의 공간적 작용을 참여하니까 2, 3은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작용은 구작용을 하는 것이고 땅의 작용은 육작용을 한다. 인간은 1, 1은 1 해봐야 1밖에 안 되니까 그건 버틸 수 없는 거고요. 창조적인 근데 그렇게 해서 그래 3대에다가 3을 곱해서 세 작용을 하면은 3, 3, 9고 3대에 대해서 두 작용만 하니까 이건 하늘을 빼고 천을 제가 그래서 이게 3, 3은 9작용 여기는 6작용 그래서 양효는 구라고 하는 명칭으로 붙어 있어요. 저 책에 다 64개 보면 다 양효에는 구라고 써 있고 그라고 이제 초구는 제일 아래라는 뜻이고 두 번째 꾀라 할 때는 92, 93, 세 번째 93, 네 번째 94,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39 이렇게 해서 그 차례대로 초 2, 3, 4, 5, 6 6이 아니라 3 이 초 2, 3, 4 거기서 양효는 9자를 붙이고 음효면 6자를 붙여요. 그래서 초육 62, 63, 64, 65, 그 다음에 36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음의 작용 천도의 작용수 지도의 작용수 그러니까 작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그 시간의 사이클을 얘기하는 이거를 요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1, 2, 3, 4, 5 이게 기본이 이제 하도낙서에서 기본수가 5잖아요. 요거는 양수고 3천 세 개의 천수 양수 그러니까 1 더하기 4 아니 3 더하기 5 이거는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2 더하기 4는 지수, 양지, 삼천수 9, 양지 2, 4는 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작용과 양작용의 그 수치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5를 바탕으로 해서 지도는 사방, 중앙, 그럼 5 아닙니까? 5를 바탕으로 해서 6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최5, 용6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은 열에서 내려작용을 하기 때문에 최10, 용9작용을 한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이게 이제 삼천양지의 수의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용을 시수의 중심은 15인데 그것을 생장수로 말하는 9와 6이다 이런 얘기예요. 9와 6을 합쳐도 15고 몸체수 5와 10을 합쳐도 15예요. 그 작용으로 말하면 부작용, 하나는 부작용, 하나는 육작용. 그 작용을 나타내는 수로서 작용을 나타내는 부호는 양효와 음효. 그렇기 때문에 양효는 9, 음효는 6으로 이렇게 명칭이 붙여져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관변어, 그것은 이제 1에서 9까지의 작용인데 특히 양수는 구작용으로, 그 다음에 음은 육작용으로 대표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7, 8이 이제 그 6에서 7, 8, 9까지 올라가면 7, 8 거치고 9에서 6을 만나려면 8, 9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거기서 그래서 6, 7, 8, 9가 사실은 소양, 소음, 노양, 노음의 수가 되는 거예요. 노양, 노음의 수가. 그래서 이것이 작용의 그 단계를 설명하는 4.3 작용을 나타내는 수다. 그래서 그 작용은 생장작용이죠, 말하자면. 생장작용. 그래서 시와 수로서 시간의 사이클의 작용을 나타내고, 그 변화는 공간에서 변화하는 게 음과 양의 변화하는 거기에서 음양에서 변화를 관찰하여, 이런 얘기예요. 음양에서, 그게 음양에서 1번 음양의 음양,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새기는 것이 변화를, 거기에 이제 목적절이죠. 변화를, 음양에서 변화를 관찰하여 입괴를 세웠다. 세웠다고 할 때는 바로 이걸 공간에다 세웠다는 뜻이에요. 공간의 의미예요, 이건. 의수는 이건 시간적 의미고, 입괴는 공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간에 세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음양으로서 괴를 세우는 게 이게 기본 8개의 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은 기본 틀이고, 항상 천인치가 작용을 하려면 혼자는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천도에도 둘, 인도에도 둘, 그 다음에 지도에도 둘. 그래서 8괴가 64개가 돼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곤, 감리, 진손, 간태는 그건 기본 틀이에요. 8궤는 기본. 그러니까 앞에 입궤는 그 8궤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발휘되려면은 둘이 혼자는 발휘를 못하니까 둘이 발휘를 해서 강과 유가 작용을 해서 효가 생겨난다. 이렇게 변화가 생겨난다는 얘기니까 그 효라고 하는 것은 육효궤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궤는 8궤, 생효의 효는 64궤, 4궤. 작용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설명을 뭐 여러 개 많이 해야 될 문제인데, 그 이제 8개에 대해서 뭐 8개 모양 뒤에 뭐 이제 나오니까 작용, 모양, 역할, 또 뭐 인간에 비하면 장남장녀냐, 중남중녀냐, 호남소녀냐, 뭐 이렇게 식구로 가족으로 말하면 그런 것들은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 8개가 기본이 되어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64개 궤인데 그것을 시간으로 따지면 그것은 4개는 포태궁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말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4궤는 중복을 시켜서 보고, 그 나머지 60개 궤가 바로 60간지, 갑자를 쭉 해서 천간지지 60간지, 60갑자가 갑자하고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여기에 바탕을 해서 인간의 도리가 바로 양의 작용은 의로움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음의 작용은 사랑의, 그래서 이는 지도라고 볼 수가 있고, 인의 바탕, 그러니까 초효는 지도다. 그 다음에 상효는 성인이 깨달음을, 그렇게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통틀어서 인도로서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도덕에 하순하고 의로움에 다스려져서, 이거 동사로 다스리는 있자니까요. 다스려져서 이치를, 여기는 명사로서 이치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궁이라고 하면 끝까지 파고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궁자가 그 글자를 풀어보면 이렇게 하면 뭐냐면 구멍혈자죠. 그 밑에다가 몸을 국궁할 때, 국궁하고 국궁 재배한다고 해요. 이 국궁하는 것은 몸을 활처럼 구부렸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구멍 막다른 골목에 뭐예요? 몸을 활처럼 구부리고 이렇게 끝까지 갔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거 뭐예요? 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주 궁색한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궁할 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궁이라는 말은 끝까지, 굴 속에 끝까지 파고 들어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치를 잘 파헤치는 걸 궁리한다고 해요. 궁리진성, 왜 궁리라고 한다 해요. 이치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인도는 그러니까 국리진성해서 사명 또는 천명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게 인도의 그러니까 유천하 신명이 생시 삼천양지 의수는 그 천도적 입장에 천도의 논리고, 그 다음에 관변의 음양이 있되 발휘어 강유의 생효, 요거는 지도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천도, 지도, 그 다음에 인도로서 그러한 이치를 잘 깨달아서 도덕에 화순하고, 도덕적 생활에 화순하고, 이치에 의로운 것에 잘 다스려지고, 그리고 이치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자기의 본래성을, 타고난 본성을 다하는 것. 그렇게 해서 천명에 이르는 것. 또는 사명, 그 명이라고 하는 것에 명령, 나에게 주어진 명령, 그 명령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역을 지었다. 어떻게 해서 하냐면 유천하 신명에서 논리를 두 가지 논리 체계를 통해서 인도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렇게 역을 지었다. 근데 그러면 언제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석자예요. 나는 석자라고 하는 것도 보통 옛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게 초두가 아니고 아까 시수의 시자가 10시자 2개 20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나일자가 있기 때문에 이건 초두가 아니고 21도다. 이건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 정도라 돼야 이렇게 하는 얘기. 괜히 저간 얘기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석자는 그러면 언제냐? 인류 문명이 처음 시작할 21도 사이클. 21도는 뭐예요? 하도낙서의 핵 20에서 싹이 핵에서 씨에서 싹 트는 수가 21도다. 그러니까 석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옛날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싹 트는 첫 단계, 이런 뜻이에요. 태초에 그건 영어로는 인도 비기닝이죠. 인도 비기닝.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느님과 함께 있었고, 나중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건 하느님의 창조의 말씀이에요. 21도가 21일 날수로 따져서 날일자는 그건 그러니까 21일에 풀이라고 하면은 이건 21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날짜가. 그러니까 이건
초두가 아니고 수물이다. 하도낙서의 핵 말하면 씨눈에서 씨가 싹 터요. 싹 트면서부터 100일 만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자라는 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똑 떨어진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도가 싹 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낙서로 변화하면서 싹 트는 거예요. 도수가. 그러면 하도가 낙서로 변하는 동과 서가 각각 얼마예요? 동과 서가 동이 3, 8에 3이고 그 다음에 서가 2, 7에 7이 서남이 바뀌어가지고 금화가 바뀌어서 7이 서쪽 정방에 놓여지죠. 그럼 동쪽은 양이라고 하면 서쪽은 음이죠. 태방은 음이니까 소녀가 태방은. 그러면 3하고 7하고 정방향에 3이 7이고 동방이 7이고 동방이 3이고 서방이 7이에요. 그럼 동서가 합덕을 하려면 어떻게 돼? 합덕을 하려면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 7은 21이에요. 그러니까 낙서가 하도로 바뀌면서 첫 번째 수가 동서가 합덕해서 첫 번째 수가 21이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3, 7일 만에 사람으로 태어난, 다시 말하면 인류 문명으로 시작된 도수다. 3, 7일 만에 곰과 호랑이 중에서 곰이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건 동물성에서 호랑이는 참을성이 부족하니까 곰으로 했겠죠. 그래서 그 동물성에서 곰으로 살았던 것은 아니고 동물적인 시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바뀌어 태어난 것이 바로 단군이다 이런 얘기예요. 단군은 그러니까 뭐냐면 곰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동물적인 생활에서 인격의 인간적 인문 문명을 여는 최초의 인간 시조다. 형체가 곰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물적인 그러한 습성에서 인간의 지혜가 깨달음을 얻은 각을 한 성인이요 시조다. 그게 단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곰이 사람이 된다는 말이 돼요. 근데 그게 20하루 만에 3, 7일 만에 그게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나와 있는 단군, 말하자면 단군 출생 신화예요. 근데 그때 목표가 언제였냐? 목표는 얼마였냐? 100일은 햇빛을 보지 말아라. 햇빛을 보지 말아라는 얘기는 바로 그 내면적인 충실을 다해. 햇빛을 보면은 주의가 산만해지고 활동하고 그러면 깨달음이 깨달아지겠어요? 자각을 하려면 햇빛을 보지 않고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깨달음
부처님 깨달음처럼 깨달음을 얻는 순간 인간이 된 거예요. 인격으로 된 동물적 인간에서 인격적 인간으로 탄생한 거예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근데 그게 100일을 목표로 했고 21일 만에 됐다. 그 100일은 뭐냐? 하도낙서의 합이고 37일 만에 21일 만에는 역시 하도가 낙서로 바뀌면서 동서 음양이 합덕한 수고 하도낙서의 중심인 스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이 되어진다 한다면 이 해석과 단군 신화에 나타난 수 그리고 범주 인간 360여사 해서 마지막에 범주 모든 무릇 단군이 주관했다. 범주라고 하는 무릇 범자에다가 사람 주장할 뜻자 썼어요. 범주 인간 단군 신화 끝에 보면 무릇 범 대체로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이게 주관했다는 얘기예요. 범주는 주장했다, 주관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가지수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360여 가지수가 아니고 360여 날 1년의 1년 남짓 날수로 따지면 360 며칠이니까 몇 자를 넣어서 360여 날 사실은 여기 이 날일자를 생략해요. 360날의 일을 주관했다. 요게 360이 등장을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계사, 방편, 구장에서 우리가 건지책이 216이요, 건책이 216이요, 곤책이 144. 아니 범 360이니 당기지라고 300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합치면 360이에요. 이게 360여 가지 여기 역수의 숫자가 우연히 세 개나 나오잖아요. 20일, 37일 만에 그 다음에 100일을 목표로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우연이냐? 단군신화 우연히 이루어진 거고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우연히 21일 이런 것들이 우연이냐? 나는 주역의 창조를 한 복귀시도 바로 우리 도민족이다. 동방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우연이 아닌 바로 우리가 이 주요 문명의 창조 민족이다. 창발 민족이다. 우연히 같은 숫자가 나오는 우연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것이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에 사실 주역에 있어서 그 1장에서 이렇게 우는 1장이다. 그러면 1장, 2장은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역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역순으로 얘기를 했고, 그 이제 괴를 중심으로 이렇게 매듭을 쳤죠. 2장입니다. 2장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1장을 그냥 이렇게 넘기면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야죠. 그리고 읽어서 정리를 하고 많이 읽어보셔요. 설계 편이라 서비자 성인지 자격에 그렇게 편이라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설계 편이라 서비자 성인지 자격에 유찬호 신명이 생시하고 삼천량이 의수하고 환변하고 음양이 예하고 파리요 강유이 생호하니 아수노 도덕이 이요의하며 국민이 지성하여 이지영명하니라 우는 제1장이라. 수고하셨습니다. 1장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 1장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